안녕하세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이제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소속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입장문이 나왔는데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변경,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 검토. 그러면서 실망시켜들어서 사과드린다. 그러면은 직원이 다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하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거 약간 폐업 같은 분위기거든요. 분명히 이게 여론을 뭔가 의식한 조치를 한데 그러면은 이 소속사에서 일한 직원들이나 여기 소속한 연예인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저렇게 폐업 수순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관계를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김호중 씨를 제외한 다른 뭐 아티스트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뭐 소속사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뭐 문제가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한순간에 어쨌든 이렇게 뭐 둥지를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저것이 또 책임지는 자세가 맞는지 뭐 오히려 이제 조금 뭐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과는 별개로 이제 판단을 해서 뭐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예 약간 폐업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그리고요, 지금 이 파장의 불똥이 지금 또 연료 텄네요. 이른바 김호중 소리길. 이게 김천시에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죠. 김호중 씨가 이제 워낙 인지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뭐 그거 관련된 길을 조성해 놓은 건데 자, 이거 가지고 지금 찬반이 있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아니 이거 그냥 두면 음주운전 조장하고 범죄자 두둔하는 지자체가 되는 거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 길. 반면에 요 아랫부분은 아마 팬들의 시각인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철거하면 손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천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김천시는 약간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 감히 죄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두 대씩 이래 마차가 돌을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에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긴 한데요. 그럼 김천시 입장 좀 볼까요? 화면에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최근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 찬성 반대 전화가 모두 걸려오고 있지만 시는 수사 결과 지켜본 뒤에 관련 판단을 할 예정이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김천시는 약간 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 보고 재판 결과까지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호중 씨가 김천 예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었다는 건데 예. 그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호중 씨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것을 소비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김호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랐느냐? 예. 스토리와 탤런트를 가진 가수다. 그냥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가수가 아니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죠. 스타가 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할머니 돌아가신 것까지 해가지고 예.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뭉클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가수인데 또 노래를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뭐 성악가 뺨치게 이렇게 잘하는 그런 가수였으니까 저 정도 탤런트 가진 그런 유명인이면은 충분히 소리길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김호중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아. 뺑소니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호중의 소리끼리냐 김호중의 뺑소니끼리냐 이런 그 갈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천 씨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아래 하단 자막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뺑소리끼리냐 철거하라 이런 주장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으로 김호중의 음주 사고로 인해서 그 택시기사님이 전치 2주 나왔지만 예. 만약에 그것이 훨씬 더 중한 사상이었다. 그다음에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윤창호 씨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창호 씨가 그렇게 젊은이가 군인이었어요. 휴가 나왔다가 예. 음주운전 차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 법이란 것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김호중 씨는 대스타이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그 소리길까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김천시에서 아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뭐 시민들한테 좋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목적인데 지금 뜻하지 않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뭔가 팬들과 그리고 약간 경찰관 한 분이 어떤 올린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좀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김호중 씨 팬클럽에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나오나 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이런 글들이 있다는데 김호중을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 아니었길. 이거 살짝 음모론 같은데요, 지금요? 이경민 변호사, 일단 요 김호중 씨 팬클럽 반응. 은폐, 뭔가 정치권의 이슈가 많은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럼 일부러 뭔가 이게 부각이 됐다 이런 시각인 걸까요, 그러면? 뭐 어쨌든 김호중 씨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 뒤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속을 할 필요가 있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반성하기 과정이 단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김호중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같은데. 정치적 이슈라 그러면 뭘 덮으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덮는다는 생각을 하고 저 글이 올라왔을지 예, 그래서 뭔가 모르겠네요. 진짜 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무슨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과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정말로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실드가 불가능한 그런 이제 잘못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좀 팬심이 좀 어긋나게 좀 이 발현이 된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김호중 씨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팬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요, 이것도 최근에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일단 이 글은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어요. 이게 직장인들의 약간 블라인드 이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속만 나오고 누가 썼는지는 안 나오는 건데 경찰관이 쓴 걸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을 얼마나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이제 속어 또는 약간 욕설 같기도 한데 수사기관을 얼마나 무엇으로 보았으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을까? 일 키운 건 소속사 팬클럽도 아닌 김호중이다 바로. 누가 이를 키웠는데요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자, 이경민 변호사. 그러니까 이 팬들과 입장은 완전 대비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아마 부담스러운지 글을 좀 삭제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이를 키운 건 김호중이다. 직격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말로 이게 당사자가 이를 키운 게 맞거든요. 눈덩이처럼 굴린 게 맞는데 음주 사실을 그때 인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면 그냥 자숙의 기간만 가졌으면은 사실 뭐 뒤에 뭐 다시 한번 뭐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노려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거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속사도 이제 같이 가담을 하게 됐고 하나를 덮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되는 결과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경찰 내부에서도 예.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은 경찰관을 응원을 했다. 보통 이제 중범죄, 뭐 살인이나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는 뭐 응원글이 없었는데 예.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남경찰서를 응원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김호중 씨가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그때 인식을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저 글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경찰관 하지만 일부 경찰관분들이 저 약간 화가 난 듯한 내용의 글이잖아요, 지금. 아니 도대체 경찰을 뭘로 받길래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 글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 김호중 씨는 최근에 학폭 의혹까지 같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그런데요, 그 학폭을 제기한 유튜버가 있잖아요, 인물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제기한 인물에 향해서 이게 뭡니까? 살인 예고글이요? 이게 지난 24일 이 제기한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죽임. 내가 희생해서 죽인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이런 걸 또 밝혔어요. 아니, 저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하고 피해 조사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혁신 변호사. 네네. 이거는 조금 손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좀? 저렇게 왜 불필요한 정말 그럴 생각은 없겠죠. 설마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저기 그 스타가 이런 일이라 했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튜브를 올렸다고 해서 뭐 그런 마음까지 그냥 가졌겠습니까? 화가 너무 났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수위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예. 협박죄가 되거든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저 협박을 받은 유튜버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찰 이야기 나왔지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CCTV가 얼마나 많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예. 김호중 씨가 자기가 숨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느냐? 예. 저거는 경찰이 화났다기보다 정말로 황당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황당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글을 올린 저 김호중 씨의 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일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겁니다.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저 그 유튜버가 예. 나 협박받았다, 나 무서웠다, 나 공포심 느꼈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면 예. 100% 처벌받습니다. 저거 IP 찾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예. 김호중 씨 저렇게 형사처벌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렇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들 이게 뭔가 이게 후폭풍 뭔가 이렇게 파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불필요한 파생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김호중 씨 사례와 비슷한 것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에 있습니다. 저 요거 이경민 변호사가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지난 1일 대전에서 있었대.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하신 분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전화도 끄고 잠적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뺑소니잖아요. 근데 물론 주차한 차량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경찰서에 나왔대요.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틀 뒤니까 뭐 설사 음주를 했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부인했답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저런 증거를 제시해서 이거 보세요. 딱 하니까 진술을 번복했답니다. 그럼 마셨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음주 시인을 했어요. 근데 사고 미조치예요. 근데 이것만 음주 혐의는 적용이 안 되고 사고 미조치 혐의만 적용됐다는데 이경민 변호사. 이게 지금 김호중 씨 사건과 약간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구조는 정말 유사하죠.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에 와서 이제 어쨌든 마지 못해서 이제 음주를 시인하는 그런 모양새로 갔는데, 예. 근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태료만 적용이 되느냐? 지금 보면 한 20만 원 정도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지금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데 김호중 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가 맞고요. 예. 근데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 아파트 주차장은 왜 도로랑 구별이 되냐면 주차장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갈 때 차단막이 있습니다. 이 차단막을 넘어서서 이제 가게 되면 어쨌든 도로와 구별된 공간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 단지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렇게 도로와 연결된 곳인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제 차단막이 있는 상태의 그런 아파트 주차장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그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물피 도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과태료만 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이가 그 안에 사람이 탄 게 아니니까 사람이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뺑소니잖아요. 네네. 뺑소니는 맞는데 그러면은 음주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사실 뭐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제 운전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은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 김호중 씨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역산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도 지금 와서는 뭐 맥주 500cc 두 잔을 마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수사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특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계속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음주운전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만큼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음주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구체적인 관련자의 진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수증, CCTV 내용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죄까지 적용될지 여부가 이제 고려가 될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는 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단순 물피 도주로만 봐서 이제 과태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태료 나와도 20만 원 정도입니까? 그걸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어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이게 현행법에 이게 어쨌든 예. 구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입법의 공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렇게 김호중 씨 사건처럼 어쨌든 나쁜 선례를 보여줬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뒤늦게 이제 술을 마셔서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예.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막거나 아니면 어쨌든 운전자를 이제 어쨌든 이 뭐 도주를 하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음주 측정 거부랑 마찬가지로 이제 좀 가중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법의 공백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음주를 해온 상태에서 밝혀진 사고라고 한다면은 예. 좀 뭐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을 좀 지적한 목소리들인데 이런 게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내놨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우선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에 이거 가중처벌 기준 만드는 거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법망에 구멍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아니, 음주운전해서 뭔가 사고를 냈어요. 네네. 그럼 일단 도망가라.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저렇게 지금 도망갔잖아요. 저 저기서.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았을 뿐이지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저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잘못 도망갔다 큰일 난다. 모든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 김호중 씨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로 좀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당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민사적인 그 배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 로 처벌받고 예. 그러면 끝날 거였거든요. 가장 깔끔한 방법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도망가니까 괜찮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징역이 4년이 나올지 5년이 나올지 모르는 케이스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운전자 대전의 저 운전자는 진짜로 운이 좋고 뭐 그랬을 뿐이지 예. 만약에 저렇게 음주운전하다가 제대로 걸리면 예. 진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거는 뭐 누가 말 안 해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요. 요즘에요, 지금 정혁신 변호사 말씀하셨죠? 큰일 날 수 있답니다. 그냥 갔다가는. 자, 이런 가운데요. 가수 김호중 씨. 사실은 전 트롯 가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성공한 스타가 된 인물인데 최근에 김호중 씨 사안이 불거지니까 또 다른 또 유명한 가수분하고 덩달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미담의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볼까요? 화면 몇 가지 준비됐는데요. 최근에 지난 주말에 가수 임영웅 씨가 서울에서 콘서트를 굉장히 크게 했다 그래요. 굉장히 크게 했다는데 이게 보시면요. 옆에 사진을 좀 봐주세요. 이게 이제 이 상암의 이 경기장에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진행요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관리하고 이제 안내를 하시는 분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을 업고 자리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진행요원 너무 감동입니다. 거동 불편한 어르신 보자마자 업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래서 막 칭찬한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난 25일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지금 영상도 저렇게 나와 있죠. 어떤 분도 찍었어 올렸어요. 이거 진행요원이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저렇게 불편하지만 공연을 보러 온 어르신을 업어서 자리까지 안내하는 모습 이런 게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요. 여기 25일이에요. 그리고 이틀간 콘서트가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공연에서 임영웅 씨가 어제 연로하신 어르신을 업은 진행요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로 비춰달라고 하면서 우리 진행요원이 정말 영웅이다. 뭐 이렇게 소개했다 그럽니다. 이용인 변호사. 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서요, 요즘에. 저분은 정말 파도 미담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진행 요원까지도 이렇게 조금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새 좀 유행하는 드라마가 예. 그 선제 얻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장면을 보고 어르신 얻고 튀어 뭐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이제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었고 너무 훈훈한 장면이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소개를 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공연에서 또 이제 소개까지 해주니까 저 진행 요원 입장에서도 또 얼마나 또 감동이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행 요원을 보고 또 히어로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런 모습은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에요. 그 진행 요원이 어르신을 얻고 계단을 올라왔잖아요. 그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저 뒷부분 보세요. 여기가 축구장이거든요. 축구장의 그 잔디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덮여 있죠, 지금요. 요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천으로 잔디를 다 가렸어요. 왜냐면 축구장이니까 잔디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자칫 공연할 때 저기서 무슨 무대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관중들이 거기에서 의자를 앉고 앉으면 이게 손상되니까 저걸 가리고 저기는 앉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여기 길의 바닥 보면은요, 녹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 이거 마치 고속도로에 가면 저 선 보이는데 이게 티켓 색깔과 똑같답니다. 이 선 색이요. 그래서 그 티켓 색깔 맞춰서 저 선만 따라가면 어딘지 앉을 수 있게 저렇게 안내까지 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회자가 되는데, 조혁진 변호사. 네네. 연예인이라는 건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기를 먹고 있는 연예인이 본인한테 인기를 주는 팬들이나 어떤 관객을 위한 배려. 이래서 그런지 지금 김호중 지사하고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노래는 둘 다 프로지만 예. 처신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닌가. 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예. 저런 세심한 하나하나가 와, 이명웅이 역시 좀 다르구나. 그다음에 김호중 씨도 그 소속사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때 전공법으로 잘못했습니다.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 처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갔으면 괜찮았을 거를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이명웅 씨가 거의 아마추어 축구 선수 정도 될 정도로 축구 축구를 팬 잘하고 또 좋아한대요. 그 축구 잔디를 보는 눈이 남다른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이명웅 씨가 저기서 지금 시축하지 않습니까? 예. 저게 프로 축구 그 시작하기 전에 예. 야구는 뭐 시구하고 축구는 시축하는데 저 시축할 때 저때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 축구화 신잖아요. 예. 잔디 보호해야 된다고 일반 운동화 신고 나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명웅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디테일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명웅 씨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임 변호사께 지금 사실 김호중 씨 관련해서는 음주 여부에 대한 이 경찰의 어떤 확인 뭐 그런 걸 관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 들립니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구속이 된 이후에는 정말로 이제 음주 양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본인은 소주 10잔 이내라고 했지만 그때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주 3병이라고 했거든요. 3병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혐의 입증에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나중에 재판에 가도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음주운전죄도 아마 추가로 적용이 돼서 같이 재판에 회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정혁신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원칙대로 다 처리했으면은 단순한 뺑소니 사고, 뺑소니가 아니었겠죠. 그냥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끝났을 사안이 커지고 커서 지금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파장을 낳고 말았습니다.